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인 임차인 계약 갱신 거절한 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기 임대인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있네요. 그러면 임대인하고 양수인 간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거 잠깐 봤는데, 이게 기간이 좀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해서 그 기간 때문에 좀 잠깐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기간이 안 나와서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잠깐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조정 요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임대인이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 해서 갱신 거절했단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 갱신 거절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태거를 했죠. 태거를 했는데 이 임대인이 제3자 이 양수인한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정 내용에서 좀 보면, 자, 그래서 임대인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거주 할 생각이 없이 제3자한테 매매를 할 것을 예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성이 인정되면 민법 뭐 750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설명을 했다 이거죠. 지금 이 조정위원회에서. 근데 그게 맞나요? 근데 임대인이 지금 내용상을 보면 실거주한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한 거긴 많긴 한데, 이게 지금, 실거주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실제 매매를 하려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고 그냥 팔려고 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차인이 그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고,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 잠깐 볼게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내용이 좀 독특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결론은 임대인이 이 집을 팔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신청입니다. 임차인이 2018년도에 그 임대인과 목적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계약을 했네요. 여기 전세 5억 계약을 한 거예요. 자, 24개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24개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리고 나서 2020년 9월경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다는 거예요. 저 계약갱신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 피신청인이 임대인이 실거주할 거다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1년도 3월 달에 등기부 등본을 받대요. 임차인이 해당하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임대인은 실거주 하지 않고 이 목적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살던 집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이 임차인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사도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수반된 일체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자, 그러면 임차인의 의견하고 임대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이게 굉장히 대립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주장하면서 계약 만기일에 퇴거한 다음에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해 봤더니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며, 임대인이 직접 거주가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사비, 중개수수료, 금전적 손해를 합쳐서 1,5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 임대인의 의견도 사실 좀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이 사건 그 피신청인 임대인이 임대가 아닌 매매를 했으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지 않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임대인 얘기는. 그럴까요? 계속 볼게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와 관련해서 신청인 퇴거 후 잠시 거주했으니까 이거는 실거주가 맞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 임대인의 주장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잠깐 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민법인데요. 민법이 크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작은 거고, 민법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이 민법을 좀 보면, 너무 크다 보니까 불러오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자, 650조. 650조 한번 볼게요. 650조. 750조? 750조. 750조. 이거죠.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750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정 과정의 내용을 좀 잠깐 좀 보면 이거예요.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매매의 경우에는요,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만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한테 매매한 경우 처음부터 실제 거주 목적이 없었고 매매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민법 750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걸 양쪽에 이제 설명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이게 불법성이 인정되냐 안 하냐라는 게 좀 핵심인데 불법성이 인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사이에 잠깐 전입신고 했다 빠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매매로 해서 돌려버린 거죠. 왜 이렇게 있을까요, 임대인이? 자, 그리고, 당사자의 입장차가 커서, 사실 큰 거잖아요.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임차인 쪽에 봤을 때는 손해배상 1,500만 원 해달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제, 임대인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조정분쟁위원회에서 600만 원 정도 선에서 배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그걸 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수락했다는 얘기는 지금 요 그림상에 보면은 여기 양수인한테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도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매도 금액을 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1,500만 원까지는 인정 못해도 손해배상액으로 한 600 정도를 해주겠다. 이제 이사비에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한 600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어떠겠냐 했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정 결과가 이제 6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이거 좀 내용을 좀 보면서 임대인 입장에서 처음에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을 매매를 할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집을 매매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임차인한테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또 몇 가지 사례가 좀 있는데 어떤 사례가 좀 있냐면 뭐 이런 사례는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계약갱신한 다음에 제3자한테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되냐? 뭐 손해배상액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계속 보면은 뭐 그 세 가지로 나눠서 나왔잖아요. 실제 손해를 확인한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24개월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 결과로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금액까지 다 산정돼서 나온단 말이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 보면은. 근데 지금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임대인이, 아, 처음부터 그냥 매매를 목적으로 이렇게 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나서 한 2년 차쯤 됐을 때쯤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예, 지금 이 2021년도 이게 지금 초반이잖아요. 이때가 약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좋을 때 이렇게 팔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세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적립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이걸 또 계약 갱신했다 그러면 또 팔기가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거절하고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라고 한 다음에 비워놓고 나서 그냥 팔아버리는 그 다른 이 제3자한테 양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하필 또 여기 임차인이 보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게 날짜상으로 보면요. 날짜상으로 보면은 퇴고 날짜가 2020년 9월인데 이 사람이 등기부 확인한 거는 6개월 지난 다음에요. 심지어 6개월이 지났는데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목적이 매매할 목적이 이제 매매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독특한 조정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거의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정이 된 거 보니까 특이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고요. 다음 시간 때 또 다시 한번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